안녕하세요. 위담 치매 네트워크의 최소영입니다. 치매 본격적으로 막아봅시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뇌세포에 발생되는 염증의 문제, 그 다음에 뇌신경세포가 위축이 되는 문제, 그리고 뇌 안에서의 혈액순환 장애나 미세한 혈전의 문제, 그리고 뇌 시냅스의 정보 전달에서의 감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뇌세포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 치아나 이런 데서 세균 감염으로도 진행되지만 자가면역적인 염증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뇌에 염증이 생긴다? 원래 뇌라고 하는 거는 BBB라고 해서 방어 시스템이 경비 시스템이죠.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뇌에서 어떻게 염증이 생길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범위한 뇌염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에서 뇌수막염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MRI나 혈액 검사에 나오지 않는 미세한 정도의 염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뇌에도 이런 염증이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겪는 편두통의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편두통은 아주 굉장히 흔한 병이죠. 근데 아직 원인을 의학에서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의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습니다. 진통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편두통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가설 수준의 이론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유력한 이론이 바로 뇌신경세포 말단 부위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 때문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처럼 뇌신경세포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가면역적으로 뇌신경 염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오랜 편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세포에 어떤 경로로 염증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발생 기전은 아직 오리무중인 것입니다. 설명한 대로 뇌세포 염증은 자가면역적인 현상의 결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연 자가면역적인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염증이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죠. 우선 자가면역에 대해서 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쉽게 얘기한다면 면역 반응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에 대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가면역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인자와 전쟁을 벌인다고 해서 자가면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뇌에서의 내부 인자는 뭐란 얘기죠? 아직 내부에서 생기는 항원성 물질의 정체를 의학에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치료제 개발이 되지 않겠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소개를 하자면, 다행히 담적증후군의 발견으로 자가면역 염증을 유발하는 항원성 물질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뇌신경세포 염증의 또 다른 경로로 잇몸에는 많은 세균들이 생기죠. 이것이 잘 제거되지 않으면 감염이 되겠죠. 이런 세균 감염에 의해서 치주염을 유발하고, 또 이러한 치주염 유발한 세균이 번식을 해서 잇몸의 혈류를 통해서 뇌로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구강 내에서의 침 분비라든가 우리가 꼭꼭 씹는 문제에 대한 유의사항이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침이 바로 이 세균들을 다 제거를 하고 꼭꼭 씹으면서 유해균들의 생성을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뇌신경세포의 위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뇌도 정상적인 뇌인데 이렇게 위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뇌에는 진액이 필수적입니다. 진액은 우리 몸의 정수 같은 맑은 체액을 말하는데, 뇌에서의 진액을 우리가 뇌척수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척수액은 자동차의 엔진 오일처럼 뇌세포 사이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신경세포를 윤택하게 해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원인에 의해서 뇌척수액이 줄어들면 신경세포의 영양 공급과 노폐물 청소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나 또 타우 단백질, 이러한 덩어리들이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신경세포 손상과 염증도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신경세포의 위축과 세포 돌기나 시냅스 감소로 인해서 신경망 연결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뇌신경세포가 말라 위축이 되고, 정상 뇌와 비교했을 때 뇌 용적도 줄어들어서 인증이 저하되고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뇌는 어느 장기보다 진액이 필요한데, 노화라든가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 그 다음에 영양 불량, 또 독성 물질 등으로 해서 몸에서 공급하는 진액이나 영양 물질이 부족해지면 뇌척수의 양이 줄어들거나 흐름이 약해집니다. 경도 인지 장애와 치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뇌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학적 대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아직 의학적인 해결책은 없지만 진액 생성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몸에서 뇌로 충분히 영양 물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위담 치매 네트워크가 치료책을 이제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뇌 위축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뇌 혈액순환 장애와 미세한 혈전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압박을 받거나 선천적으로 심장 기능이 약하면 심장이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심장이 위축이 되면서 뇌 혈액 공급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의 빈혈 아니면 허혈 현상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 뇌세포 손상과 혈전 같은 어혈 물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뇌 시냅스 정보 전달 감소의 문제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 안에는 수많은 신경세포, 즉 뉴런들이 있습니다. 약 860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런들은 단독으로 일을 하지 않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정보를 소통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생각도 하고 기억도 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접점을 바로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시냅스는 전선과 전선을 이어주는 전봇대 같은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가 흐르려면 선과 선이 잘 맞닿아야 되듯이 뇌의 정보도 시냅스를 통해서 정보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전달이 됩니다. 정보가 전달이 될 때는 전기가 바로 통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에 분비돼서 정보가 다음 단계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기억과 저장의 기능이 수행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시냅스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약해지거나 또 손상되면 정보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인지장애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저하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저하되면 정보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끊어지고 수많은 정보가 서로 오가지 못하고 기억도 생각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치매 치료 약들이 다 아세틸콜린이 분해 안 되도록 억제하는 그런 약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정도의 알려진 바의 알츠하이머 병태를 요약 정리한 것인데, 문제는 각각의 병태가 어떤 원인과 과정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뇌세포 내에 자가면역적인 염증이 발생하고 왜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과잉 축적이 되고 또 뇌 시냅스 정보 전달이 왜 잘 안 되는지, 그 원인과 병리 교전을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알츠하이머 병이 베타아밀로이드 과잉 축적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6가지 병태가 상호 관계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만 제거하는 약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알츠하이머 병태를 분석하고 그에 맞춘 치료법이 개발되고 적용돼야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위담 치매 네트워크에서는 6가지 알츠하이머 병태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6가지 알츠하이머 병의 병리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밝혀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